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미국 경제의 심장부죠. 이 수조 달러 규모의 주택 시장을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 바로 홍수 위험의 실체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리,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이 위기를 증폭시키는지 그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심층 분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험에 나올 핵심만 딱딱 짚어보죠. 먼저 이 위험이 도대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증가하는 위험의 파도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험한데 왜 대비가 안 되는지 거대한 보장의 공백을 확인할 겁니다. 이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인식, 모델, 그리고 지도의 문제를 분석하고요. 이것이 결국 주택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는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미래 회복 탄력성 구축을 위한 해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 장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뭐다? 바로 그 규모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증가하는 위험의 파도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 충격적인 숫자부터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숫자 보세요. 1조 1,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50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뭐냐?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홍수 때문에 입은 피해액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액수가 크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런 피해가 점점 더 아주 잦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1980년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저 막대 그래프가 어떻게 하늘로 치솟는지 보이시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건 주요 재난이다라고 선포한 사건들의 80%가 바로 홍수 관련입니다. 이 가파른 기울기, 여기에 별표 5개 치세요. 이건 시험에 나올 포인트입니다. 홍수 위험은 무슨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자, 여기서 기본 개념 하나만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홍수라고 하면 다 똑같은 홍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에요. 해안가에서 태풍의 일로 파도가 덮치는 해안홍수, 강물이 넘쳐흐르는 하천홍수, 그리고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도시가 잠기는 내수홍수. 이 세 가지는 원인도, 피해 양상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구분해야만 뒤에 나올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니까요.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이 커지고 있으면 당연히 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지금부터 위험과 실제 대비 사이의 이 어마어마한 격차, 거대한 보장의 공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전체 홍수 보험의 거의 절반이 플로리다랑 텍사스, 딱 이 두 개 주에 다 몰려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위험은 전국에 쫙 퍼져 있는데 정작 안전망은 특정 지역에만 아주 집중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른 지역에서 큰 홍수가 빵 터지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더 충격적인 숫자를 보여드릴까요? 30%. 이게 뭔지 아세요? 정부가 여기는 홍수 위험이 가장 높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세요 라고 콕 집어서 지정한 지역, 바로 특별 홍수 위험 지역의 보험 가입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다고 나라에서 경고한 곳에서조차 10명 중 7명은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세 번째 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위협은 이렇게나 명백하고 대비책, 즉 보험도 있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인식, 그리고 우리가 보는 지도 속에 숨겨진 함정을 파헤쳐 봐야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두 가지 실패에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의 실패예요. 정부가 제공하는 지도는요, 그냥 안전 아니면 위험 이렇게 흑백 논리로만 구분합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반면에 전문가들이 쓰는 정교한 모델은 너무 복잡하고 비싸서 일반인들은 들여다볼 수도 없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대중은 너무 단순한 정보에 갇히고 전문가는 너무 어려운 정보에 갇혀서 서로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함이 있는 지도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해요. 나머지 절반엔 우리 인간의 심리 깊숙한 곳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를 속이는 인지 편향 때문이라는 거죠. 에이, 설마 우리 동네에 홍수가 나겠어? 하는 근시안적인 생각. 작년에 물난리를 겪어도 1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싹 잊어버리는 집단적 기억 상실.
이런 심리적 함정들이 모여서 결국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의 핵심 개념들이니까 여기에 밑줄 쫙 긋고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장입니다. 자, 이렇게 정보는 왜곡되고 우리의 심리는 우리를 속일 때 그 최종적인 피해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바로 수조 달러 규모의 주택 시장입니다. 지금부터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아주 비이성적인 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여기는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라고 지정된 곳의 집값은 그렇지 않은 집보다 좀 더 싸게 거래가 돼요. 뭐 당연한 얘기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만큼 가격이 할인되는 겁니다. 이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큰 홍수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직후, 즉 위험이 가장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때 집값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시장의 기억상실 편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홍수 직후에는 모두가 겁을 먹고 집을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폭락하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 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격이 스멀스멀 왜곡돼요. 진짜 문제는 그 사이에 발생합니다. 보험 없이 홍수를 맞은 집주인들은요, 폭락한 집값과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집을 잃게 되고, 이건 곧바로 주택 압류의 연쇄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뇌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문제점만 계속 나열할 순 없겠죠.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혁신적인 전략, 미래 회복 탄력성 구축 방안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행복 위험 감사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불가능하다. 대신에 그 심리를 이용해서 정책을 설계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의 편향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편향과 함께 작동하는 스마트한 정책을 만들자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실전 적용 사례입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에이, 내 대에는 안 오겠지 하고 무시하잖아요. 하지만 말을 바꿔서 고객님이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동안 이 집이 물에 잠길 확률이 25%가 넘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추상적인 숫자가 당장 내 집, 내 대출의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정책 설계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해법은 바로 정밀 타격입니다. 저 동네는 위험해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대신에 고객님 댁의 홍수 발생 확률은 정확히 몇 %입니다. 라고 집집마다 핀포인트를 알려주자는 거죠. 그래야만 보험료도 훨씬 공정하게 책정할 수 있고 사람들도 자기 집의 위험을 제대로 아주 현실적으로 인지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과감하고 도발적인 해법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홍수, 화재, 지진 같은 모든 주요 자연재해 위험을 그냥 하나의 기본 주택 보험으로 싹 묶어버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귀찮게 고민하고 선택하고 가입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본값으로 모든 안전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개입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